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처음으로는 우리 제약바이오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바이오 이야기 했었잖아요. 알테오젠 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난이도 상이다. 제약바이오 떠 있는데요. 확실히 11월 들어와서부터 바이오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가 너무 어려워요. 알테오젠이 지금 루머라고 말을 했지만 주가가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꼬꾸라졌고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어떻게 좀 전략을 짜볼까요? 일단 지금 이 이제 단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뭐 금리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보건부 장관 지명자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한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빅파마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가들이 네. 11월 들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오면서 미국의 이제 그 제약사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막이 뭐냐면 트럼프가 예전에 그 사실은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대응을 잘해서 사실은 백신도 빨리 나오고 이게 규제를 풀어서 네. 빨리 백신을 개발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떨어졌잖아요, 재선에.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제약사들이 너무 민주당 지지하는 쪽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그 인선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미국의 빅파마들이 피해를 볼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밀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바닥을 잡기 시작을 했고요. 뭐 이제 그게 투자자들의 심리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얼결에 조정을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테오젠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던 종목이고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의견이 완전 다르죠. 맞습니다. 진짜 배 아픈 그 대명사잖아요. 뭐 배 아픈 종목으로요. 실적도 안 나오는 종목이 뭐 저렇게 비싸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알테오젠이 올해만 기술 수출을 세 건을 냈는데 이게 다 로열티랑 관련된 계약들이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현금 흐름이 눈에 보이는 종목이니까 사실은 지금 특허 이슈가 마지막으로 지금 남아 있고 자금 조달 이슈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츰 해소가 될 거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조달은 공장을 짓는 데 쓰는 거고 그다음에 특허 관련된 의혹은 미국에서 그럼 시끄러워야 되는데 할로자임을 팔로우하는 미국의 증권사가 15개입니다. 근데 한 군데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뭐 특허 그러니까 소송 가능성 이렇게 언급을 한 것뿐이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별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머크가 조만간에 12월 초에 이제 여러 행사들을 하는데 12월 초에 몰려 있습니다. 뭐 3일, 5일 이렇게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알테오젠 관련된 기술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지금 알테오젠 뭐 변리사까지 나와서 특허 관련된 거를 이제 다시 뭐 보고서를 써주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여전히 이제 그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국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니까 사실은 회사가 멀쩡해도 바뀐 게 없는데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팔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어제부터 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올라와서 30만 원 회복이 됐는데 그럼 지금 자리 여전히 매수 관점 괜찮나요? 저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고요. 이게 바이오 종목들은 한 번씩 이렇게 흔들 때 오히려 기회다. 한 30~40%씩 올라갈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흔들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고 20만 원대 갈 때도 20만 원 찍고도 한번 그랬는데 이번에 40만 원 찍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그때도 15만 원까지 밀렸다가 올라온 거고 지금은 이제 3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적어도 한 3월 전까지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내년 3월 전까지는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말씀 주셨고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그럼 셀트리온이나 삼바도 지금 자리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다고 보세요.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금리보다는 지금 시장 금리가 갑자기 튀어서 그런 거지. 시장 금리 좀 내려오고 있죠. 4.2%대까지 좀 내려오고 있고. 지금 뭐 트럼프가 강달러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트럼프는 약달러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달러로. 결국에 약달러로 갈 거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너무 예민하게 일희일비하면서 지금 미국의 뭐 정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예민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단계 이렇게 해소되는 국면. 6년 전을 그러니까 8년 전을 돌아가 보면 그때도 11월 달까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돼서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은 예. 이 대선이 있을 때마다 원래 그냥 일시적으로 그분의 정책이나 공약 때문에 많이 흔들리지만 경제는 그렇게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다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 간다. 트렌드대로 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바이오 안에서도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비만 치료가 최근에 사실 주가 급락으로 봤을 때는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었거든요. 근데 어제 11112가 좀 강하게 올랐었잖아요. 그런 이유일까요? 다시금 비만 치료가 뜨길래 지금 2차 랠리 시작일까? 뭐 마운자로와 마리타이드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마운자로 그러니까 그 일라이릴리가 내년 상반기 내에는 아마 새로운 신제품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사실 노보노디스크에 들어왔죠.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에 내년이면 또 일라이릴리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운자로가 들어올 텐데 네. 여전히 이제 일라이릴리나 이 노보노디스크나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환자의 편의성, 네. 가격 이런 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리고 뭐 일부 지금 뭐 비만 치료제를 미국에서 워낙 비싼데 우리나라는 좀 싸게 파는 편인데 비싼데 이 비싼 거를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켜질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가 근데 미국의 부통령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은 비만 인구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한국은 비만으로 봤을 때 없잖아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일 거란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잘 못 먹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말라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분들이 뭐 약간 뚱뚱하다 하시는 분들 미국 가면 굉장히 날씬한 사람이죠. 예.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만 봐서 그렇지 사실은 배우들도 촬영 안 할 때는 엄청 뚱뚱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비만이 질병이다라는 부분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부분들 때문에 미국도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역시 비만 치료제는 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 펩트론이 뭐 IR하고 나서 빠졌는데 8만 원 이탈했네요. 예, 근데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은 펩트론도 여전히 내년 3월까지는 기술평가 계약이 끝나봐야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먼저 앞서 나가서 12월 안에 될 거야 뭐 이래놓고 회사가 우리는 원래대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다 빠진 거죠. 제자리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항상 투자자들은 급하고요. 기업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펩트론도 제가 볼 때는 뭐 잘 되면 아마 일라릴리와의 기술평가 계약이 잘 되면 좋아질 건데 일라릴리가 뭐 다른 데도 접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그 얘기도 막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을 이제 서방형으로 바꾸는 거 말고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예. 여기저기와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도 그럼 계속해서 좀 관심권에 둬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제약바이오 원체 이제 우호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탑픽은 여전히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이 제일 무난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단타도 괜찮겠어요. 근데 알테오젠? 뭐 단타를 자신 있으시면 치시는데 이게 좀 어렵죠. 단타를 치는 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면 뭐 40만 원까지 언제든지 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30만 원 미만이면 강력한 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미만, 30만 원 일시적으로 하회하면 뭐 그때는 충분히 매수 네. 찬스죠. 강성 주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알테오젠 지금 탑픽으로 그렇죠. 매수. 이게 늦게 사신 분들이 좀 화를 내시는 거고 예. 저기 7만 원, 10만 원대 사셨던 분들은 화 안 냅니다. 예. 너무 기분 좋죠. 뭐 예. 알테오젠 지금 1개월로 봤을 때 한 20% 가까이 빠졌는데 그럼 목표 주가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여전히 70만 원 보시는 게 맞고요. 70만 원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확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에 이제 차츰 이제 또 추후에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 일정들 소화하면서 갈 것 같고요. 지금은 또 비독점 계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노피로 추정되는데 그쪽에서 또 추가 계약이 나올 가능성, 독점 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아마 뭐 늦으면 1월 달 뭐 이렇게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저기 뭐 JP모건 헬스케어 또 참석하니까 그 무렵에 또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70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만났을 때 그 이후에 변동성이 정말 컸었는데 시각이 좀 바뀌셨을까 궁금했었거든요. 동일하게 목표가 70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두 번째 포인트 AI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 어떻게 볼까요? 통신주 확실히 좋습니다.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뭐 사실 신고가 내고 있는데 어디까지 보냐라는 거는 의미 없고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일단 통신주가 지금 올해 내내 올 초부터 SK가 이제 애널리스트들 부르면 이제 IR을 하면 우리를 제발 AI 관련주로 봐줘라. 제발 봐줘라는 뭐 통신주로 어떤 보지 걸까요? 말고 AI 관련주로 봐라.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AI에 진심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유일하게 이제 엔비디아 가속기를 한 2,000개 이상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LG U+가 최근에 급등하는 이유는 원래 통신주가 좀 올라올 때 작은 종목인 U+가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KT가 그 다음으로 이제 꾸준히 올라갔었고 네. SK가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KT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좀 많이 찼습니다. 거의 다 찼잖아요. 예, 49%까지 찼기 때문에 이게 50% 넘길 수가 없거든요. 49.9까지 몇 개 못 사기 때문에 지분 여유가 좀 있는 거는 SK텔레콤 그다음에 LG U+. 하니까 KT는 조금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SK텔레콤은 조금 더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뭐 그다음에 그래서 탑픽은 단기는 LG U+, 중장기는 SK텔레콤 사시는 게 맞습니다. 좀 가격적인 매력만 놓고 봤을 때는 SK텔레콤인 거고 원체 이제 막강한 쪽은 지금 LG U+, 10거래일 연속의 질주를 보여주고 있어서 LG U+과 SK텔레콤 말씀 주셨고 어제 네이버 카카오도 뜨더라고요. 뭐 네이버는 최근에 계속해서 AI 소프트웨어 바람 타고 가고 있었지만 카카오의 반등은 반가우면서도 왜 가지 싶었거든요. 그냥 얼결에 따라 올라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예, 죄송한데 카카오는 지금 뭔가 그 매력적인 부분 없죠. 네이버가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네이버만 보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네이버만 보자. 예, 지금 네이버가 올라오는 거는 AI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개발자들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입니다. 로봇 전문가도 제일 많고요. 네이버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투자했던 것들이 결과물이 이제 광고라든지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검색 그다음에 영상, 지금 네이버 플러스 뭐 이것도 회원도 모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드디어 이제 돈을 좀 갖다 붙여서 더 벌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그걸 이제 3분기에 증명을 해줬죠.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기대보다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거고요. 네이버는 한 번도 실적이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가가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진 거죠. 근데 원래 차트는 실적에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적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사실 코로나 기간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꿈을 보고 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뭐 하이퍼 글로벌 X 이런 걸 보니까 별로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빠진 건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네이버가 우리나라는 사실 대장이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면 거대 언어 모델을 유일하게 하고 있는 대형주가 네이버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카카오는 아직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작은 쪽은 솔트룩스 정도가 하고 있는데 너무 잘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대형주를 사실 거면 네이버도 여전히 저는 충분히 괜찮다. 매력적이다. 그리고 단기적, 그러니까 좀 중소형주 좀 자기는 핫한 걸 좀 좋아한다. 그러면 솔트룩스 조정 나올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 뭐 한 4거래일 연속의 양봉을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솔트룩스 괜찮고 네이버 여전히 매력적 말씀 주셨고 AI 소프트웨어 안에서 그럼 탑픽은 네이버네요. 네이버 20만 3천 원 어제 좀 강하게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6개월로 봤을 때 한 15% 올랐거든요. 목표 주가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저는 1차 목표가는 한 25만 원 25만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겠죠. 예. 네, 25만 원. 손절가는 어디가 괜찮아요? 손절가지가 18만 원으로 적용했었는데 그죠? 네. 예, 18만 원. 원이요. 예, 왜냐하면 17만 원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18만 원대까지 내려가면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되겠죠. 네, 손절가 18만 원, 목표가 25만 원.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전략 챙겨볼게요. 간밤에 뉴욕이 빠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 월요일에 강하게 올라가더니 화, 수 뭐 다 빼서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재미없을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11월에 음봉 마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미 대선 이후에 항상 뭐 11월 달은 그닥 그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특히 트럼프 됐을 때는 두 번 다 그런 똑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12월부터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FOMC도 소화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내각 인선이 거의 좀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서 한번 보겠죠.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경제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고요. 뭐 일시적으로 이제 뭐 도움을 주냐, 네. 방해를 하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지금은 앞으로 좋아질 기업, 내년에 잘 나갈 기업들을 찾는 과정.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따는 같나요?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빅테크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지 여부를 좀 지켜볼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돈을 좀 버니까 그럼 AI를 활용해서 돈 버는 애들이 누구야라고 찾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뭐 최근에 팔란티어라든지 서비스나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관련주 중심으로 지금은 좀 뭐 트레이딩 하시거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통신주, 금융주는 뻔한 얘기고 지금 배당 기간이니까 AI 지금 소프트웨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자 말씀 주신 것 같네요. 여기서 전략 챙겨봤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